유니언님께서 나도 암 걸리겠다 빨리 끝내자라고 네.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수많은 자기들 믿는 도끼에 또 믿는 발등에 막 도끼가 찍히고 발등이 막 찍히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은 직무에 복귀를 한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를 세대 통합을 한다. 아니 세대를 이렇게 갈라놓고 세대 통합을 한다. 아니, 그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부터 일관된 DNA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헌재가 인용하는 판결하는 당일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그때 청와대죠. 네네. 자, 우리는 이제 업무에 복귀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그때는요. 실제 민정수석이 리포트를 보고를 하기를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범죄 자체가 되게 잡범도 많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야 이걸 가지고 하겠어? 또는 자기가 심어놨다는 얘기 좀 이상합니다만 자기가 어떤 추천해서 네. 앉혀놓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걸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란 범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는 내란 범죄에 대한 걸 따지진 않습니다.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반헌법적인 내용의 성격상 이게 내란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권력을 갖다 획득할 수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을 봐도 너무 잔인해요. 노상원 수첩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야, 이것들이 인간인가? 그러니까 이제 게임 세계에서나 벌어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그 노트에 일관되게 적혀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들의 정황들을 봤을 때 헌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인무도한 인간들은 그런 공감 능력을 상실했겠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상실된 자들은 자기의 이 이성적 잣대로만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네. 제가 이렇게 변하겠지. 그럼 제가 그 진술이 탄핵이 되겠지.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관이 이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겠지. 이런 식의 논리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일으킬 수 있어? 저런 범죄는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만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라고 하는 거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공감대 아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그 사회적 압력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졌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윤석열이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이다. 이미 뭐 그게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죠. 저 네네. 구치소에서 굉장히 불쾌해한다. 그렇죠. 그 좋아하는 경로. 그렇죠. 경로를 했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라는 것은 탄핵을 기정사실화 전제로 하는 건데 지금 뭐 김문수가 1위다, 네. 뭐 오세훈과 홍준표가 나오고 있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 나온다 그러고 이러는데 이것들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 내가 얘기 복귀할 거야. 나 살아 있어. 네. 이거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또 뭐 세대 뭐 결집이니 젊은층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지자들한테 결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결집을 해서 혹시라도 탄핵이 인용됐을 때 서부지법 난동 사건처럼 네. 헌재 앞에서 또 폭동을 일으키고 하게 될까 봐. 그리고 그것을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인 부정을 하려고 하는 복선을 깔고 맞습니다. 지금 던지는 메시지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보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극우들 같은 경우가 사실 고립되고 있다는 현상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극우들이 저렇게 준동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예요. 네. 숫자로 만들어낸. 소위 이제 극보수 언론들, 극보수 유튜버가 얘기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숫자가 나오면서부터 소위 예를 들면 이제 보수층들이 계속 결집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극보수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 되겠는데 헌재고 뭐고 예를 들면 우리 밀어붙이면 되겠는데라고 했더니 일단은 사람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자 이렇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되면 뭔가 새로운 공간이 열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정상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상황 자체와 관련해서 저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나서 우리 사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압력이 이제 다시 작동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자기의 마음이고 뭐 본인이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아마 잔인한 시절을 이제 스스로 하나하나 확인하게 될 거예요. 윤석열과 내란 집단들이. 네, 그 잔인한 시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측에서 하야는 없다, 조건부 사태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하야하라고 했나요? 주권부 사퇴 그렇죠. 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네. 누가 물어봤나요? 네. 왜 이런 메시지를 계속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하야하는 거 아니야? 하야는 안 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 나는 하야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살아날 건데 이러니까 이제 그 끝까지 그냥 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있는 거 아닌가. 불안함의 발로로 더 이런 메시지를 그럴 내보내는 것 거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야한다고 나오면 아니, 어떻게 하야란 돼요? 말은 기본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그러네요. 하야를 내?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각될 거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렇죠. 자가 네, 네. 탄핵이 인용되니까 내가 그 전에 하야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손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 보면 이미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빨리 손 들어. 그만해. 이게 이제 보수적인 인물들이 빨리 하야해라.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조중동 일부 같은 경우도 너 빨리 하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층 내부는 이미 다 손을 돌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죠. 내가 하야하는 순간 나는 탄핵될 거야라고 자인하는 부분이 벌어지고 자인하는 순간 극우 지지층들은 완전히 예를 들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떤 자식이 저런 얘기를 했어. 이랬을 네, 것 같아요. 샛별 하나님은 하야 자격도 없다라고 하야 자격도 써주셨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이세요. 하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요즘 되게 재미있는 신조어가 있던데 낮반 밤대 네, 맞습니다. 가요? 네. 다 낮에는 탄핵 반대하고 뭐. 밤에는 대선, 조기 대선, 대선. 조기 대선. 예, 네.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이 다 그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윤석열은 이제 마음이 조급한 거죠. 나 아직 살아 있는데 왜 자꾸 조기 대선 얘기하고 하야 얘기하고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도 얼마나 웃겼냐면 헌재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통령 그 용산에 한 44명인가 5명 갔었잖아요. 그다음에 헌재 한 30명 정도 갔잖아요. 네. 김문수가 오니까 60명이 60명이 모여. 갔어요. 예, 예. 맞아요. 네. 아까 윤석열 입장에서 야 뭐야? 뭐지? 너 나한테 30명 오다가 갑자기 거기 60명 가? 빈정 상했어 이제. 제가 볼 지금. 때는 오세훈 시장의 의문의 일패.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 내부는 조기 대선으로 이미 다 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탄핵은 기본으로 기존 벌어질 거고, 사실로. 그러니까 네. 쟤는 이제 파면될 거야라고 판단하는 거고, 파면된 이후에 어떻게 국민의힘을 재편할 것인가. 이 재편도 제가 볼 땐 조기 대선을 승리하려고 재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데미지를 이렇게 적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단들이 계속 당의 권한과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자들은 진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들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거 진짜 해산 안 시키면 안 될 정도 아닌데 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분 정말 두 분의 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 시간쯤 되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 다른 프로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17,000분께서 한 분도 끄떡없이 와. 나가지 않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글들을 격려의 글과 또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내라는 사면불가 사형 내지 무기징역 최태현님께서 주셨고요. 김문수가 참 헉 답이 없다 줄리님께서 줄리님 안녕하세요. 줄리님이시네요. 잘 그러네요. 계시죠, 줄리님? 네, 네. 예, 51년생이면 몇 살 아마 이거 김문수 씨를 놓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의견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